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를 우리가 이제 계약 문서라고 하지요. 이 계약 문서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그러니까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문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계약 문서들은 각각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 역할은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 조건은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그런 문서인데, 이 계약 조건의 내용들을 시방서나 도면과 같이 기술 문서에 중복해서 적시하는, 명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계약 문서라고 하는 것은 첫 페이지부터 그 끝 페이지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해봐야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복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약 문서 간에 다른 표현이 들어갔을 때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계약 문서 간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열거된 계약 문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그 계약 문서 1, 2, 3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1, 2, 3번의 계약 문서는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문서들이냐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그런 목적을 부여받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서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정리해 놓았듯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걸 오퍼라고 하는데,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가 있을 때 그 입찰자들이 제출하는 그 입찰 문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청약을 표시하는 문서가 그 옆에 있듯이 Letter of Tender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텐더가 아니고 Letter of Tender입니다. 즉 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입찰 때 많은 입찰 문서들이 제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출된 많은 입찰 문서들이 계약의 문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입찰 문서들 위에, 가장 위에 그 포함돼서 제출되는 그 편지, 요거는 뭐 한 장짜리 정도 또는 뭐 많아 길어봐야 2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편지만이 계약 문서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약들에 대해서 발주자가 승낙,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입찰서를 그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승낙의 행위도 편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이제 대가인데요. 대가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제 건설 계약에 있어서는 works와 이제 payment 옆에 써놨는데, work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 목적물, payment는 대가, 대가와 공사 목적물을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계약에 있어서는 이 대가 관계는 문제가 될 소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문서가 1번부터 쭉 보게 되면 제1번 Contract Agreement에 대한 이야기 좀 빠져 있잖아요. 제가 지금 누락시키고 있는데, Contract Agreemen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한 장 또는 2장짜리 간단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하는 문서예요. 이렇게 합의한다, 이 계약을 성립시킨다 라고 하는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문서이죠. 그러니까 이 Contract Agreement도 계약을 성립시키는 문서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의심이 들잖아요. 아니, 아까는 Letter of Acceptance, 이 Letter of Acceptance를 우리말로는 이제 저는
낙찰 통지서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낙찰 통지서로 계약을 성립시킨다 그래 놓고 또 계약을 성립시키는 문서가 또 있는 거냐? 이건 아니죠. 계약을 두 번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 발생 순서를 보면 행위의 발생 순서, letter of acceptance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계약 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letter of acceptance로 계약이 성립되면 그 다음에 이제 contract agreement를 하건 안 하건 이미 계약은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etter of acceptance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 contract agreement는 요식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letter of acceptance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피딕의 경우에도 실버북을 보시면 EPC 턴키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 그 실버북을 보시면 letter of acceptance가 없습니다. 막바로 이제 contract agreement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의 성립이 contract agreement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contract agreement라고 하는 시스템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서가 these condition. 이 these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일반 조건은 general condition, 특수 조건은 particular condition. 그리고 particular condition은 contract data와 special provision을 포함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these condition의 역할은 뭐냐 하면 계약 당사자의 계약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지켜야 될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계약 조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존재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거된 것이 specification, 우리말로는 이제 시방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drawings, 이거 도면이라고 하죠. 이거 기술 문서들이죠. 그러니까 기술 요구 조건들을 글로 써놓은 거, 이것은 이제 specification이라고 하고, 기술적 요구 조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이것을 이제 도면이라고 하지요. 이것들은 당연히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의 역할은 기술적 요구 조건들을 언급하는 데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7번 항목에 schedules라고 하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을 공정계획표, 공사계획 뭐 이런 것들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피딕 계약 조건에서는 스케줄을 내역서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괄호 안에 표현하고 있듯이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bill of quantity, 산출 내역서 또는 스케줄 페이먼트, 지급 계획서 또는 지급과 관련된 그러한 단가나 가격을 표시한 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을 공정계획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 계약은 정의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피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딕에서의 공정계획표는 그 밑에 있듯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공정계획과는 다른 문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JV Undertaking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7년도 그 피딕 개정판을 내면서 새롭게 추가된 계약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뭐냐면 입찰자 또는 시공자가
한 회사가 아니고 다수의 구성원으로 다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입찰을 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다 라고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문서이고요. 요 JB 언더테이킹은 그 ABC에 그 기술된 언급된 그러한 사항들을 입찰 시에 제출하도록끔 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문서의 한 가지이면서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문서화 되는 그런 그 문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간단히 알아보면 그 A번은 다수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이 발주자에 대해서는 그 A번에 나와 있듯 jointly severally liable 하다. 이것은 뭐냐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구성원 각자가 어떤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구성원이 잘못했을 때 발주자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은 그 JV라고 하면 이제 joint venture를 의미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joint venture, 그다음 컨소시엄, 파트너십 다른 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joint venture가 됐건 뭐 컨소시엄이 됐건 뭐 파트너십이 됐건 간에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서 입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적으로는 그냥 joint venture로 부르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공동 구성원의 그 리더를 그 밝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리더 역할도 당연히 같이 밝혀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 구성원들 각각의 그 업역, 그 공사 범위, 할당된 공사 범위를 얘기했죠. 이것들을 명시해서 그 입찰 시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문서들이 나중에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시공자를 구속하는 문서가 되겠죠. 그런 문서로 변경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urther document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1번에서 8번까지의 문서들은 어떤 계약이 됐건, 그것이 뭐 FIDIC 계약이 됐건 아니면 뭐 다른 계약 형태가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계약 문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실전에 있어서는 그 1번서부터 8번 문서들 이외에 많은 문서들이 계약에 포함되게 됩니다. 뭐 일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스페시피케이션이나 드로잉, 이 기술 문서에 그 추가되는 어떤 계약 문서를 표현하는 사례도 좀 보이고요. 또는 4번에 계약 조건에 추가되는 계약 문서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지금 FIDIC은 이 Contract Agreement와 Letter of Acceptance에 열거되어야만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이 규정하고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 문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Contract Agreement나 Letter of Acceptance, FID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문서들을 열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구성하는 계약 문서들 각각에 대해서, FIDIC이 정의하고 있는 계약 문서들이죠. 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혹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하게 되면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좀 필요하면 다 못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